근로중심대 할머니들은 일제에 의해서 핍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 정작 고국에 돌아와서 또 다른 고통으로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중의 피해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중의 피해를 입도록 했던 책임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에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살피는 법률이 일찍이 제정됐던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가져야 했던 그 특수성 때문입니다. 근로중심대 할머니들 역시 여성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쟁 피해자입니다. 성적인 학대를 안 당했다라고 해서 그 아픔이 가볍게 취급될 수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재정 부담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부가 시급히 할 수 있는 법률을 할머니들한테 선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015년 12월 30일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위원회가 업무가 종료돼서 지금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뵙거나 또 서로 인연이 다 왔었는데 최근에 그 신고 기간에 미처 신고를 못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두 분의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100이면 100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정신대라고 하면 일본군 위안부로 그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 탓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는 해방 이후에 한 번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조차도 근로정신대가 무엇인지 가르친 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정신대 하면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하는 것은 어쩌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성격이 어떻게 틀린지 또 그분들의 아픔은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고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라 마라 이렇게 할 입장이 되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선 급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했던 분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생존해 계신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1년에 80만 원의 의료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한테는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고조차 못했던 이 할머니들은 그 얼마 안 되는 의료 지원금조차도 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신고할 부서도 없고 그 업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왜 그 기간 동안에 신고를 못했는지를 제가 한 분의 사연을 들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고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한테 얼마나 크냐. 차라리 그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피해자가 이렇게 해방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두려움에 떨도록 과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던 새로운 정책을 펴는 데는 예산도 필요하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왕에 이런 피해자들이 제한적이나마 그 어려움을 덜도록 하고자 하는 이 제도인데 그런 대한민국
땅에서 여성이었기 때문에 갖는 그 어려움 때문에 신고조차도 두려워했던 그 피해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작지만 대한민국 이 그 정책이 미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걸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피해자를 스스로 우리가 그 제도 어떤 미비점이나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신고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매우 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련해서 다른 대책은 없는지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징병으로 끌려가셨던 분들, 징용으로 끌려가셨던 분들, 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원에 제소한 사건이 모두 14건입니다. 미쯔비시 등 일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해서 몇몇 건 승소 판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4건 중에서 가장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2000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쯔비시를 상대로 해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현재 17년입니다. 그 다음 건이 2005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해서 제기했던 소송입니다. 이게 12년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쯔비시를 상대로 해서 제기했던 사건도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째입니다. 5년, 12년, 17년 되도록 법정 싸움 중에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앞서 대법원은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파기환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서 배상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로 대법원에 재상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왜 지금까지 이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입니다. 그 사이에 17년 된 사건의 경우에는 원래의 소송을 제기했던 그 어르신들 원고 5명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신일본제철 피해자 역시 벌써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판결 결과보다도 시간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7년 된 싸움을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17년 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넣었던 담당 변호사이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 되는 것은 다음 정부에서도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음 정부에서 역시 해결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송을 벌이고 계시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평균 연령이 89세, 적더라도 88세이십니다. 그리고 징용 피해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을 훌쩍 넘으셨습니다. 사실 내일 모레를 장담하기가 어려운 연세들이십니다. 사실 이 소송을 굳이 피해 당사자들이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피해 당사자가 나서서 90고령의 법원 문턱을 넘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외교부의 태도인데 이런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나서 우리 외교부가 했던 대변인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일본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사적인 소송이다. 사적인 소송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우리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이 이 징용 피해 할아버지들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 발로 걸어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징용을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간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국권을 빼앗겼던 시절에 힘없는 국민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던 것을 그것으로 고통받은 그 피해 당사자들한테 당신들 일이다, 사적인 소송이다,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차마 이런 말을 정부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16 나이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필사 탈출을 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게 됐습니다. 이분은 오직 했으면 차라리 탄광에서 죽어간 사람들, 동료들을 부러워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 죽음의 고통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당신이 오히려 부러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근로정신대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알려보고자 저희들이 광주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알릴 자료가 없습니다. 교양 자료가 대한민국에는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학생들이 근로정신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시중에서 구입하고자 하더라도 책 한 권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단체에서 번역비 800만 원 자비를 들여서 할머니들이 일본에서 10년간 쌓아온 법정 기록을 한글로 번역해서 책으로 출판하게 됐습니다. 10년 동안의 일본에서 법정 투쟁은 결국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심지어 우리 정부마저도 할머니들의 이런 재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할머니들의 정말 대한해협을 넘어서 일본 정부에 그 전쟁 책임을 물었던 이 역사의 기록을 이대로 묻힐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이 왜 정부에서 만들어지면 안 됩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생존자가 인간 문화재나 다름없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 마지막 세대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우리 시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문제, 이건 돈과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저희 단체는 나름대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로서 힘에 다 닿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